안녕하십니까. HRD스트 김P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CEO 임기 동안에 안 바뀌는 교육이 있고요. 바뀌는 교육이 있어요. 이건 구별돼야 돼요. 그러니까 HRD 담당자가 수행해야 되는 우리 임직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훈련에 있어서의 교육의 시작점은 사실은 경영진의 의도로부터 비롯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 실천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교육으로 반영돼서 실행되는 거고요. 또한 회사가 달성하자는 비전과 중장기 경영 전략에 있는 그와 같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리더와 구성원의 퍼포먼스 향상에 초점을 둔 것이 HRD 활동의 본질이거든요. 그건 또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세하게. 어쨌거나 CEO가 새롭게 취임이 되면은 취임되는 첫 해에 3년짜리, 5년짜리 중장기 경영 전략이 있고 그 속에 중장기 인재 육성 전략이 있고, 그럼 따라서 HRD에 대한 중장기 인재 육성 전략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3년 또는 5년짜리의 이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꾸준하게 간다는 거죠. 안 변하고. 이거는 안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교육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만약에 3개년이야. 2024년도에 CEO가 됐어. 그럼 2024년도 1년차, 25년도, 26년까지는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24년, 5년, 6년치에 해당이 되는 중장기 인직성 전략이 있고 과제가 있고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25년에 해당치만 목표로 설정해서 한다는 거고, 26년이 되면 또 26년치에 해당이 되는 목표를 또 실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HRD 담당자는 사실은 CEO가 추구하는 비전, 중장기 경영 전략, 그에 따라서는 올해 전사 목표가 뭔지, 그리고 인사에 할당된 구체적인 전략 과제들은 뭔지, 이 부분을 꿰차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 문화의 정립에 HRD가 깊숙이 관련되거든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비전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 전략, 물론 전략 부서에서 하지만 그런 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가치가 사실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비전과 중장기 경영 전략을 달성하는 게 쉽습니까? 남다른 뭔가 짤막한 노력이 필요하죠. 누구나 예외 없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때 기준이 바로 핵심 가치 아닙니까? 즉 HRD 담당자는 조직 문화 정립과 실천과 이해 수준과 실천을 높이는 데 담당자이면서도 그 내용에 대한 수립 과정에 깊게 개입됐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가 추구하는 바 비전과 경영, 중장기 경영 전략, 올해의 전사 목표, 특히 구체적인 HR 조직의 전략 과제는 꿰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퍼포먼스 향상이거든요. 그걸 퍼포먼스 만들려니까 필요한 구성원과 리더의 요구되어지는 능력과 역량의 개발에 초점을 둔 게 HRD 담당자가 해야 될 구체적인 교육적 활동인 거죠. 그 이야기예요. 이미 전략의 대가인 케플랜이 이미 아주 오래됐어요. 2006년도 자신의 저서 얼라이먼트라는 책 속에 언급했다니까요. 업종 규모 불문하고 인사 조직은 전사 목표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을 할당받아서 해내야 된다. 그런데 인사에 할당된 전사 목표 중에 하필이면 요 네 가지가 누군가 해야 돼. 근데 보니까 HRD 담당자에게 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HRD 담당자라면 전사 목표 중에 일부, 특히 인사에 할당된 인사가 담당해야 되는 전사 목표 중에 일부를 HR 담당자가 수행하는 거다. 가령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직 문화에 대한 정립 전파, 실천 수준의 향상, 임직원의 전략으로 한 방향 정렬. 이게 뭐냐면 성과 관리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지? 그걸 어떻게 달성하지? 평가 방법은? 이것에 대한 것이 누구나 열애 없이 똑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향점이 뭔지, 어떻게 측정되어지고 어떻게 평가되어지는지까지. 그 다음에 리더와 구성원의 역량 개발, 그 다음에 HR 조직에 할당된 경영 이슈 중에서 인사 조직에 보통 1년에 한 4-5개 주어진다면 그 중에 한두 개는 꼭 교육적 활동으로 해결이 가능한 이슈가 들어와요. 이 부분이 HRD 담당자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거예요. 즉 특정한 연도가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과제에 해당이 돼요. 그럼 교육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교육은 지속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교육은 예를 들면 인문교육, 승격자 교육, 조직문화 공유 워크숍, 그 다음에 이슈가 있을 때 조직문화 관련된 이슈, 그게 2025년도에 경영 이슈 중에 경영 이슈로 배정이 된 그 이슈, 그게 대부분 조직문화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럼 그것에 대한 그 해결하는 것, 즉 조직문화 관련된 이슈 해결은 매년 들어와. 다만 how to do what, 구체적으로 이슈가 어떻게 할 거냐는 해마다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인문교육, 그 다음에 승격자 교육은 거의 기본적인 포맷이 정해져 있어요. 큰 내용의 변경은 좀 어렵고, 다만 교양적인 성격을 띈 교과목이 있다면 그 교과목의 교양 과목에 있어서는 좀 주제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포맷은 안 바뀝니다. CEO가 있는 동안은. 왜? CEO가 최초 컨펌했지 않습니까? 인문교육, 승격자 교육에 대해서 조직 문화를 반영한 전사 비전과 중장기 경영 전략 달성과 연관이 돼서 필요한 교육으로 세팅됐단 말이에요. 그럼 CEO가 바뀌지 않는 한은 유효한 거죠. 그래서 해마다 바뀔 거는 전사 경영 이슈 중에 HRD 담당자가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가 HRD 담당자의 해결해야 될 전략 과제가 되는 거고, 그거는 해마다 바뀐다. 그거를 풀고자 하는 교육이 있다면은 그 교육 과정은 바뀐다는 거죠.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매년 새로운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되느냐, 또는 뭐 동일한 교육 과정일 경우 교과목을 매년 바꿔야 되냐. 매년 반드시라는 건 아닌 거고요. 이슈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뭔가 바꾸자는 이상하다. 이거는 조금은 오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은 기업품총을 찾듯이 제공하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리더 구성원들이 기업품을 선호하듯이 교육과정을 선호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야 돼라는 관점은 HRD라는 본연의 그 직무의 속성으로 비춰본다면은 사실은 타당하진 않아요. HRD는 전산 목표 달성과 연관된 리더와 구성원의 퍼포먼스 향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리더와 구성원의 능력과 역량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경영진의 요구사항 부분이에요. 그래서 임직원들이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청취해서 개설해야 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뭐 이해는 가지만 1순위는 아니다. 그럼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은 그 무시하느냐? 전산 목표 달성과 달성에 필요한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된다면 괜찮은 거죠. 하지만 그것과 무관하다면 교육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가령 인문, 교양 같은 거는, 인성에 대한 거는 사실 입사할 때 걸러지는, 그러니까 입사의 요구 조건으로서 작용이 돼야 되는 거지, 회사 입사한 뒤에 인성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 교양이 높이고 인문학이 높아야 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럴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그걸 갖춘 사람을 뽑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기업품은 아니다, 교육은. 그래서 경영진이 전사 목표 달성에 필요한 아주 절박한 어떤 그 구성원 리더 관련되는 어떤 능력이나 역량에 대한 게 있다면 그 부분을 교육으로 푼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EO에 따라서 임기 동안에 바뀔 게 있고 바뀌지 않을 게 있다. 이거는 좀 구별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2025년도에 이미 꼭 실시될 교육과정은 있다. 뭐 루틴한 교육으로는 뭐 인문교육, 신규소재 인문교육,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OJT도 있고, 또 멘토링, 그 다음에 직급별 승진교육, 또는 뭐 신팀장 교육, 그다음에 조직문화 공유하는 워크숍,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정례화적으로 될 거예요. 근데 교과목의 일부는 바뀔지언정, 근데 조직문화 활성화 워크숍 같은 경우는 서베이 결과로 갖고 하는 거니까 이슈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포맷은 같아도 내용은 좀 바뀌는 거죠, 해마다. 그래서 대부분 CEO가 바뀌지 않는 한은 임기 동안에는 거의 같은 교육이 가는데 경영 이슈 중에 교육으로 풀 게 있으면 그것만큼은 새롭게 반영을 해서 풀어야 된다. 그거는 좀 매년 바뀌는 교육에 해당이 되겠죠.